자, 지난 영상에서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조체 타입을 정의하는 것에 비해서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포인터 변수를 통해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실 중요한 것은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정의했느냐 정의하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배열을 선언을 할 때 구조체의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하면, 소위 구조체 변수들의 묶음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 자료형의 변수들에 비해서 구조체 변수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수의 요소들의 묶음인 배열을 구조체 변수들의 묶음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그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자, 다만 이런 배열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크기를 프로그램적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배열을 사용할 때에는 적당히 큰 배열을 선언을 해놓고 그 중에 일부분을 채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즉 우리가 주소록을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당장 필요한 배열 요소의 크기가 아니라 현재 주소록 프로그램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크기, 그게 1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최대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해놓고 그 배열상에다가 각각의 지인들에 대한 연락처를 담고 있는 정보들을 저장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배열의 요소가 한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배열의 할당 크기는 100개이지만 당장은 10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 90여 개의 구조체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메모리를 할당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채로, 다시 말해서 비효율적으로 메모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배열의 각 요소를 포인터 변수로 두어보자 라고 했었어요. 즉 포인터 변수들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포인터 변수가 필요한 요소들을 가리킬 순간에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연관시켜서 사용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앞서서 문자 배열의 2차원 배열을 구성하고자 했을 때 이런 구조를 유용하게 활용을 해봤었죠. 자,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차원 배열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조체 한 덩어리도 마치 1차원 배열처럼 그 덩치가 굉장히 클 수 있다 보니까 구조체 변수들의 1차원 배열을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배열이 그저 student라는 학생 구조체의 배열이다라고 하면, 즉 학생 구조체 변수들 여러 개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놨다라고 한다면 연속적인 공간에 각 구조체 변수들을 배치를 해주고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복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긴 할 것이에요. 자, 다만 이 배열 중에서 당장 내가 필요한 학생들의 정보는 2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밖에 저장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3 공간은 할당은 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좀 메모리 활용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배열의 크기가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당장 필요한 건 2개밖에 없는데 100개나 1000개의 배열 요소들을 각각 할당한다라는 것이 그리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한테 메모리가 많다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다만 메모리라는 좀 더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pList라는 배열을 다음과 같이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배열, 즉 pList는 포인터 변수의 배열로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student t라는 타입을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포인터 변수 5개의 묶음인 배열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동적 할당을 통해 가지고서 별도의 학생 구조체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만든 학생 구조체 타입의 변수의 시작 주소를 연결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저장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수만큼만 구조체 변수를 동적 할당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그게 3개가 됐던 혹은 97개가 됐던 상관없이 그저 포인터 변수만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학생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질 시점에 해당하는 구조체 변수를 다시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포인터 변수의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일반 배열처럼 취급을 할 수 있는 좀 부담을 덜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자체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한 메모리 공간에 대한 주소를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구조체 변수의 주소는 그 함수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동적 할당되어진 공간의 주소를 갖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현재 학생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동적 할당할 때 에멀록의 인자로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현재 student t라는 것이 구조체 포인터 타입일 때는 더 이상 size of student t라는 표현을 통해서 필요한 크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었죠. 하나의 주소값을 4바이트로 저장하는 우리 환경에서는 포인터 타입은 어떤 포인터 타입이든 상관없이 size of 연산자를 통해서 그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4바이트로 밖에는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라 현재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얼마로 해석할 것이냐, 즉 현재 student t라는 포인터 타입의 베이스 타입인 학생이라는 구조체의 크기를 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셈하라 라는 형태로 size of 별표 포인터 변수의 형태를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현재 구성에서 보면 pList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도 두 번째 요소도 각각 요소들이 포인터 변수들이기에 다음과 같이 pList의 0번 요소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만큼을 할당해라 라는 형태를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배열의 나머지 요소들을 할당을 할 때에도 굳이 1번 요소니 2번 요소니 바꿀 필요 없이 배열의 0번 요소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라고 똑같이 작성해줘도 되고 배열의 0번 요소에 할당되어질 때에는 0번 요소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 1번 요소에 할당할 때에는 1번 요소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라는 표현을 써주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만 이 표현을 좀 더 일반화되어진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널 포인터 상수를 이용을 한 그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그 크기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현재 우리 null이라는 포인터 상수는 실제적으로는 0이라는 값으로 매핑되어 있지만 0번지를 간접 참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유효하지 않은 포인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상수 값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이 null 포인터 상수 자체가 void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멀록의 반환 타입을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캐스팅할 수 있던 것처럼 null 포인터 상수도 내가 원하는 어떤 임의의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null이라는 포인터 상수는 0번지이지만 베이스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은 0번지인 거죠. 즉 0번지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student t 타입으로 캐스팅했다라고 하면 이제 0번지는 학생이라는 구조체 타입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0번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0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는 즉 학생이라는 구조체의 크기만큼을 계산해낼 수 있어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헷갈려 보일 수는 있어요. 다만 얘는 student t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계산한 거라면 얘는 null이라는 일반화되어진 포인터 상수를 student t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취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두 표현 모두 다 현재 포인터의 값은 다를 거예요. 얘는 현재 어떤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얘는 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이즈 변산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를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포인터 변수가 간접 참조하는 대상의 크기는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에 근거한다라는 점에서 이 두 표현은 동일한 표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이 널 포인터 상수를 이용한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일반화되어진 표현 방법이 되어질 수는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동적 할당할 때 그 할당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는 구조체 타입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동적 할당되어질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었고, 세 번째로는 상수, 널 포인터 상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리를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서로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자,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제대로 동작하는 마지막 버전의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student t라는 학생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하나 선언을 해두었어요. 현재 메인 함수에서 s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면 현재 이 s라는 변수는 student t라는 포인터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즉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동적 할당된 주소값을 저장한다 라고 했었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input one student라는 한 학생에 대한 구조체 변수를 동적 할당하고 거기에 적절한 값을 입력받아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의 반환값을 통해서 현재 s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입력받을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해주고 input one student라는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해 줌으로써 각각의 포인터 변수에게 동적 할당되어진 주소들을 저장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이제 여러 개 되어지니까 우리는 아마도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student t라는 타입으로 리스트라는 하나의 배열을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student t 타입의 변수들 5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고 그 이름을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부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 등 각각의 요소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현재 student t라는 타입은 학생이라는 구조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타입이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자, 여기에다가는 학생 구조체에 대한 주소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의의 하나의 학생 구조체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malloc 하기를 size of 현재 포인터 변수는 list 네모가로 0인 거잖아요. list 네모가로 0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살펴봐라. 그 크기는 현재 이 포인터 타입의 베이스 타입에 해당하는, 즉 학생이라는 구조체 타입의 크기가 되어질 것이고, 그 크기만큼을 동적 할당해서 리스트 네모가로 0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해볼 거예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student t라는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후 우리는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넘버라는 필드는 정수형 변수이니까 하나의 정수값을 집어넣어주면 될 것이고, 더불어서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 height라는 속성은 실수형 값이니까 하나의 실수값을 저장하면 될 것이고, 역시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 name이라는 필드는 현재 문자 배열인 것이잖아요. 따라서 문자 배열에다 새로운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할당 연산자로 집어넣을 수 없었고, 문자열을 복사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strcpy라는 함수를 통해 이 대상에다가 어떤 문자열, 리라는 문자열을 복사해서 집어넣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문자열 복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string.h라는 헤더를, 또 동적 할당을 위해서 stdlib.h라는 헤더를 각각 포함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죠. 자, 다만 이 구문에서 현재 동적 할당되어질 크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일반화되어진 다른 표현 방법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널이라는 포인터 상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다만 널이라는 포인터 상수는 베이스 타입이 void인, 즉 베이스 타입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널 포인터 상수를 우리가 student t 타입으로 캐스팅한 크기를 계산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제 널 포인터가 실제 0번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는 student t 타입인, 즉 student라는 구조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라고 해서 원하는 크기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다 정도 눈여겨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리스트라는 배열에 5개의 요소, 즉 5개의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값들을 일일이 집어넣어 주어야 하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작성을 했던 input1student라는 함수가 이미 사용자로부터 번호나 키나 이름 같은 것들을 입력받아서 저장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다가 input1student라는 함수 출의 결과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각각의 정보들을 하나의 동적 할당된 메모리로 만들어서 반환해주고 그걸 리스트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계별 세분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과정을 이 메인 함수 레벨에서 5번 반복하도록 하는 것 대신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수만큼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input stude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함수에다가는 함수 출시 배열의 이름과 그 배열에 대해서 몇 개만큼 처리할 것인지 일단 3명만 입력받아 본다라고 한다면 3명 입력받아라 라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호출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따라서 input student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student t 타입의 배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로 하나의 정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배열을 받는다라고 하면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해 준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전달되어진 1차원 배열을 받는 표현 방법은 배열의 요소 타입과 네모 가로가로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 표현은 내부적으로 student t 타입의 포인터 변수로 받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지긴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차피 배열을 받을 거라면 그걸 굳이 포인터 변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배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아래쪽에다가 input studen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봅시다. 현재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은 리스트와 배열의 크기 n을 전달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 함수 안에서는 그저 반복문을 통해서 for i는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n번 반복하기를 뭘 해주면 되겠느냐? 현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lst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에다가 input1student라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대입해주는 그 과정을 n번 반복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input student라는 함수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은 것이니까 그 시작 주소를 통해서 배열의 첨자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함수 안에서 조작한 내용이 그저 매개 변수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리키는 주소를 통해서 이 실인수 영역에 있는 값들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면 우리가 현재 구성에서는 3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입력받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하겠다라고 한다면 show stude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의 3명에 대해서 현재 입력되어진 결과들을 출력해라 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show student라는 함수 역시 하나의 student t 타입의 배열과 그 반복할 크기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받아서 처리하면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단계별 세분화 전략에 의해서 n명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하는 함수에서는 그저 한 명 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일을 n번 반복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작성을 했기를 한 명 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로 show one student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show one student라는 함수를 호출하기를 현재 lst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에 대한 학생의 정보를 출력해라 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lst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student t 타입인 것이죠. student t 타입은 현재 구성에서는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주소값이 show one student라는 함수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렇게 student t 타입의 하나의 주소값을 전달받은 p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구조체의 크기가 얼마가 됐던 상관없이 우리는 단지 하나의 주소값만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구조체라는 부분을 배웠을 때 구조체 자체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도 있고 함수의 반환값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다만 구조체 자체를 함수와 같이 연동해서 전달하게 될 때는 구조체 변수의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지금 구조체 포인터 타입으로 사용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역시 코드에서 보면 그저 student t 타입을 반환해주고 student t 타입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 student t 타입이 현재 우리가 정의하기를 구조체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함수 출시 인수로 전달되는 것도 하나의 주소값이요. 함수 내부에서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것도 하나의 주소값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구조체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함수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오로지 하나의 주소값만 주고받음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입력받는 함수에서는 우리가 동적 할당되어진 구조체의 주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함수가 끝나더라도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본 것이요. 실제로 더 이상 동적 할당되어진 메모리가 필요 없는 시점에 가서 우리는 dialog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현재 list라는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3개의 요소, 동적 할당된 요소가 3개 있으니까 3개의 요소를 모두 할당 해제해 주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dialog이라는 함수는 역시 하나의 배열과 그 크기를 전달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재 배열의 이름이 리스트 크기가 n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처리하기를 현재 동적 할당된 공간의 주소값은 이 리스트라는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리스트라는 배열을 lst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lst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가 바로 동적 할당되어진 공간의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포인터 변수의 내용을 해제해 주어라 라는 형태로 free library 함수 호출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동적 할당 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리스트 자체를 동적 할당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리스트라는 배열의 각 요소가 동적 할당된 공간의 주소를 담고 있는 것이지, 리스트는 그저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하나의 배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 1번 할까요? 이름은 김, 키는 180cm이다. 2번 학생 이름은 박, 그 다음에 키는 170cm이다. 3번 학생은 이름이 이, 키가 160cm이다 라고 하면
이제 3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잘 입력받아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내가 배열의 크기를 50개 혹은 500개로 더 늘린다 하더라도 딱 입력받은 학생들의 수만큼만 학생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위한 저장 공간을 할당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그저 구조체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었을 때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자, 다만 이 예제에서 봤을 때 보면 현재 배열의 크기가 적당히 크게 선언을 해 놓았고 그렇게 적당히 큰 배열 중에 일부분만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배열의 할당 크기와 별개로 현재 배열 내에 몇 개의 유효한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지를 별도의 변수 값으로 따로 셈해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좀 더 일관되어진 사용을 위해서 보면 우리는 이 3이라는 값을 어떤 다른 변수, 뭐 예를 들어 사이즈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나서 이렇게 사이즈계만큼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뭐 이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을 더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3명의 학생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할 것은 배열의 3번 요소, 4번 요소에 순차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유지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배열과 이런 배열의 유효한 요소들의 크기도 역시 연관된 정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을 해보는 실전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함수와 배열, 포인터, 그리고 구조체라는 전체 개념들이 다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예제이니만큼 한 학기를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